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여러분들 속스 아니면 세배 레버리지 속스를 투자하신 분들 많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그래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조금 뜯어보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속스 ETF에 들어가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을 전부 다 하나하나씩 뜯어서 분석이라기보다는 제가 바라보는 이제 추세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어쨌든 ETF가 초기에는 나스닥 흐름하고 같이 잘 갔지만은 지금 실적이라든지 기업 펀더멘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영되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뜯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속스 홀딩스를 보면 브로드컴, 엔비디아, 그다음에 텍사스, AMD, 퀄컴 이 5가지 종목만 3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은 이걸 전부 다 뜯어보면 80%니까 이걸 다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 5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스 ETF의 추세랑 보조지표랑 보고 지지선이라든지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고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라는 게 실적으로도 흘러가겠지만은 기대감으로도 주가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실적으로 찍히는 숫자들은 주가에 어떻게 보면 탄탄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추세랑 중기 추세랑 단기 추세랑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보조지표랑 지켜야 되는 부분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 상승 추세, 장기 추세는 이제 파란색 선입니다. 현재. 그리고 빨간색은 좀 완만한 상승 추세. 이 정도는 지지하면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강하게 지지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속스만 보면 파란색 장기 상승 추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채널, 2채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라고 하면 약한 상승 추세, 여기는 강한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아직까지 속스는 1채널에서 위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중기적인 하락 채널에서는 상승 채널로 갈 수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 상승 추세와 중기 하락 추세가 겹쳐 있는 부분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잠깐 지금 이탈했지만 다음 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항 라인에서 한번 뚫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선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큼 잘 뚫어주느냐 아니면 가격을 잘 지키면서 횡보를 하면서 속스의 가격 200불에서 횡보를 하면서 잘 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18 정도의 가격을 뚫게 되면 뚫고 지지를 받게 된다면 우상향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되겠죠. 왜냐하면 중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 밑에 빨간 색깔 좀 지지가 굉장히 큰 지지를 할 수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187불이 있는데 그 위로는 194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주고 시간만 조금 더 끌면 중기 하락 추세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반도체 관세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나와가지고 악 영향이 생긴다면 여기 157불까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또 파란색 강한 상승 추세의 맨 끝에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뚫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정도에서 보면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진짜 내려온다 하면 여기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점을 이제 만약 조정 때 모아 가신다고 하신 분들은 195불 정도, 194불 정도에서 1차로 매수해 가시고 그 다음에 강한 지지라인 187불에서도 모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다면 더 분할적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 추세를 바라본다면 여기서 뚫고 이게 차트라는 게 이렇게 저항을 한번 뚫고 바로 가진 않습니다. 한번 뚫고 이렇게 지지받고 잘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해서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를 먹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볼 점은 여기 이제 맥디가 좀 꺾여 있고 RSI가 조금 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디 기준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더라도 캔들만 지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RSI가 떨어지더라도 캔들만 잘 지켜주면
오히려 앞으로 더 큰 상승을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이 201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째 상승 추세를 가려면 202선 위로 가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승 추세를 좀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로도 확인해 보면 주봉 기준에서는 201선 위를 있으니까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맥디가 좀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맥디를 유지한 채, 캔들도 유지한 채만 잘 간다면 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51선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21선에서 안착을 한 모습을 보이고, 이 구간에서만 잘 놀아주면 결국에는 상승이 갈 수 있지만은 반대로 하락 추세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 한번 지지, 그 다음에 201선에서 한번 지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보유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좀 확실한 자리가 올 때 불장으로 가는 것을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반대로 좀 조정 올 때 이런 데서 담아가는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속스는 ETF이기 때문에 기업을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브로드컴입니다. 똑같습니다. 파란색은 좀 강한 상승 추세, 또 붉은색은 뭐 하락 추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승 추세가 될 수 있는데 좀 완만하게 내려가는 뭐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강하게 지지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브로드컴은 좀 차트가 정말 이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의 라인을 들고 있고, 하락 추세가 중기적인 관점에도 하락 추세의 각도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보시다시피 아까 속스 차트보다는 위에서 잘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상승 추세의 이 채널, 강한 상승 추세에도 들어와 있고, 이제 완만한 하락 추세의 빨간색 선, 또 이 채널의 위에 있고, 검은 색깔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하락 추세도 위에 있기 때문에 좀 잘 버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추세도 지금 밑에 있지만 가격은 지켜주면서 옆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어쨌든 저항이 계속 있어서 뚫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지금 실적 발표가 6월 5일에 있는데 여기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이거는 한 방에 뚫고 다음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 흘러내리게 되면 여기 구간 한 215부에서 안착을 하고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이걸 뚫어준 다음에 안착하고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조 지표를 보면 이제 맥디가 살짝 꺾여 있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크로스가 될까 말까 하고 있고, RSI도 좀 식혀지고 있는 과매수 구간에서 식혀주고 있고, 그래서 RSI가 식혀지는데 주가가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구간이라기보다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스에서 영향력이 아주 큰데 브로드컴이 속스의 가격을 잘 지켜주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주봉은 반대로 지금 이제 상승 추세, 골든 크로스가 꺾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그대로 가면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솔직히 너무 이쁩니다. 브로드컴 자체가. 근데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이 올랐는데 거래량이 많이 없이 올라왔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고, 단순히 뭐 RSI로 본다면 여기 고점, 그 다음에 여기의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RS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어닝 때마다 한 5% 아니면 2% 정도 상승했으니까 실적 발표 때 주가만 잘 지켜주면 5%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 구간에서 올라가게 되면 위에 상승 추세를 진짜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만약 여기 구간에서 올라오면 눌리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PR이 조금 높긴 높습니다. 근데 PR이 높은데 잘 버틸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 브로드컴이 24년 3분기, 4분기에는 실적이 이제 EPS가 좋지 않지만 작년 분기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음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EPS가 잘 나와야 다시 EPS 우상향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선이 좀 많이 복잡하죠. 우선 파란색 기준에서 가파른 상승 추세, 빨간색도 좀 완만한 상승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위에가 이게 선이 또 사라졌네요. 잠깐만요. 하락 추세도 브로드컴보다는 각도가 조금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하락 추세를 뚫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냥 뚫은 게 아니라 좀 많이 뚫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수요일 날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그때 어닝만 잘 나온다면 중기 하락 추세를 뚫고 상승 추세, 빨간색 상승 추세, 파란색 상승 추세까지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앞으로 엔비디아가 조금 더 반도체를 좀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좀 조정이 온다고 가정하면 여기 단기 추세의 하단란에 127불 아니면 이제 그 갭 상승해서 왔던 시가 정도 여기서 한 125불 아니면 이제 상승 추세에서 밑에 부분 119불 120불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200일선 정도에서도 1차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이평선이 200일선 위에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반도체 전부 이제 맥디가 꺾이는 모습이니까 이제 중복된 내용이라서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21선이 51선을 내려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확 올라가려고 하면 힘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21선을 다시 51선 위로 정배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실적 발표도 잘 나오고 이 단기 상승 추세를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된다면 신고가까지 뚫는다는 얘기가 날 정도로 올라가게 된다면 엔비디아는 다시 상승 추세로 넘어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이제 이 채널이지만 이 채널 하단 부분에서 매수를 담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실적 최근만 보도 그냥 어닝 스프라이즈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모습 보이니까 수요일 날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PR이 많이 비쌌지만 포드 PR 기준에서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굳이 악재를 찾는다면 성장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아니면 횡보 라인에 더 오래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텍사스입니다. 텍사스도 상승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도 상승 추세에 가고 있고 중기 하락 추세가 조금 센 편입니다.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 비해서는 좀 센 편이고 굳이 한자면 박스권에서 지금 놀고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하단만 잘 지켜준다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중기적인 하락 추세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의 라인에서 굉장히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이 가격에서 잘만 지지만 해준다면 저는 이 하락 추세 시간으로 해결만 되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다시 상승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175불가 이제 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떨어지더라도 이 라인에서 지지해주면 속스의 가격이 영향은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0일선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맥디도 꺾여 있고 RSI도 떨어졌는데 주가도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방의 힘이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봉 기준에는 200일선에서 지금 아래에서 마감이 됐네요. 그만큼 지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음 주가 200일선 위로 올라와 준다면 괜찮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제 맥디로는 상승 추세를 가고 있는데 RS가 좀 시키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7월 29일에 있는데 그때 제 어닝이 좀 잘 나오면 좋겠네요. PR이나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벌고 매출을 늘리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EPS가 점차적으로 떨어졌었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실적이 이 지금 EPS보다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AMD입니다. 빨간색, 파란색도 전부 다 상승 추세를 보고 있고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또 만들어 놨었고 그 다음에 중기적인 하락 추세도 있습니다. 지금은 중기적인 하락 추세 상당 위에 있고 이제 파란색 기준에서는 상승 추세 아래 구간에 있습니다. 다만 빨간색 상승 추세는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봉으로 다시 볼게요. 일봉 기준에서 지금 110불인데 개인적으로는 못해도 107불 그 다음에 103불 까지만 주가가 지켜준다면 앞으로 AMD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평선이 200일선 아래에 있는데 패턴으로 본다면 지금 AMD의 패턴이 이때와 지금하고 거의 좀 비슷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라인, 지금 과거의 여기 라인, 지금의 여기 라인
정도만 지켜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반도체 분위기 얼마큼 잘 따라가는지, 반도체 엔비디아가 내려가고 있는데 AMD가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AMD가 속스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상승 추세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어쨌든 AMD도 실적 발표까지 주가를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좀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고, PER이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 내년 예상 성장률이 45%라서 포드 PER 기준에서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도 다른 부채나 유동비율, 장기부채 이런 것도 당좌 비율도 전부 다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EPS도 성장하고 있고 꾸준한 성장 이런 모습만 보여준다면 앞으로 AMD가 속스의 가격 상승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퀄컴입니다. 퀄컴도 지금 상승 추세를 가고 있고, 근데 빨간색은 약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죠. 중기적인 하락 추세가 좀 각도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채널에서 놀고 있는 모습 보이고, 단기적인 상승 채널에서는 좀 이탈하는 모습 보입니다. 이게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좋겠고,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 중기적인 하락 추세는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하락 추세와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데, 맥디가 좀 꺾이고 있는 RSI도 시키고 있고, 또 여기 부분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뚫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최소한 150불 위로 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0일선이 위에 있는데 이왕이면 200일선까지 올라가는 게 좋겠죠. 7월 30일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실적 발표 전까지 중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그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상승 추세로 갈지 하락 추세로 갈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주가 캔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이때는 다시 하락 추세로 가겠죠. 이평선을 보면 이평선도 200일선 근처에서 또 지금 안착을 했나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200일선 위로 돌게 되면 앞으로 중기 하락 추세 벗어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퀄컴이 매출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매출을 봤는데 매출 증가 속도가 24년도에서는 크게 증가했는데 분기별로 보면 매출이 성장 속도가 좀 더딥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시장의 심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포워드 PR은 상당히 낮은데 내년 성장률이 좀 적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 상승의 힘이 좀 작지 않을까, 조금 더 횡보하는 라인이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퀄컴 주가를 좀 올리려면 시장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좀 올릴 수 있는 시장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퀄컴 주가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EPS는 잘 벌고 있으면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그냥 제가 임의대로 저는 개인적인 그냥 뷰로 이게 추세 이평선 기업적 실적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보조 지표 같은 거를 점수를 매겼습니다. 점수를 매겨서 속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라는 걸로 그냥 이제 수치화를 해서 판단을 해봤는데 모두 다 이제 중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은 엔비디아가 무겁습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영향은 모두 다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합 점수가 60점 만점에서 지금 41점이 나오고 평가가 이제 중간입니다.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우 나쁨, 중간, 좋음 돼 있는데 좋은 구간이 아니고 지금 이제 나쁜 구간에서 벗어난 점수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가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AMD, 텍사스, 브로드컴 실적이 나오면서 좋은 방향이 간다면 속스 ETF 가격이 강한 상승 추세를 탈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아마 3배 레버리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큰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비쌀 때 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확신하게 신호를 보면 사는데 당연히 이렇게 과대 낙폭이 나오면 속스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3배 레버리지를 굳이 투자한다고 가정한다면 속스 가격 기준에서 190을 한번 떨어지는 구간, 그러면 고점 대비 10% 떨어지면 속스 가격이
30% 떨어지겠죠. 이 정도는 흔히 말하는 1시그마 정도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 5개 본 기업의 지금 중간평가 정도 됐으니까 상승 추세로 가게 된다면 여기 속스를 모아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좀 하락이 크게 온다면 이제 속스 가격 기준에서 200일선까지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과거에 보시다시피 200일선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깨고 200일선을 지지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가격대의 소스 가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 지지 라인까지 오게 된다면 마이너스 7.5% 12.3불 정도에서 한번 1차적으로 매수를 바라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승 추세, 그러니까 상승 추세인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안정적으로 안착한 모습 보이는 가격 218불 정도로 보게 된다면 여기서 한 7% 상승한 가격입니다. 20불 정도에서 가격만 잘 지켜준다면 이 구간에부터 불타기로 모아가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최악의 리스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차로 200일선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마이너스 14%입니다. 근데 이게 한 방에 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이게 3배만큼 45%만큼 떨어지지 않고 한 90% 정도 적용이 되거든요. 대략 한 9.2불 여기서부터 2차 매수. 만약에 진짜 이 200일선 깨고 다시 한 번 더 이 상승 추세의 마지막 하단까지 내려오게 되면 조로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지금 가격 기준에서 대략 22% 떨어지는데 이 정도 만약에 점진적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마이너스 66%가 아니라 거기서 한 85% 적용이 될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한 66%에서 85%만 적용하면 한 56% 떨어진다고 했을 때 7.32부까지 내려온다면 진짜 적극적으로 3배 레버리지를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막 불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실 때는 여러분들 이런 이제 레버리지 고위험 같은 경우에는 뭐 나스닥 경우에는 우상향은 잘 가고 있지만 속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ETF지만 거기에서 ETF 종목들이 다른 종목이 잘못 가게 되면 상승을 가기 어려운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 포트폴리오 비중 꼭 확인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속슬 같은 거를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진짜 현금이 없고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좀 큰 손실을 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이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지만은 진짜 저는 인생 한 방으로 이제 속수를 하시기보다는 일정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져가면서 리스크 관리가 되는 한에서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 정답은 아니지만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